M스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특목고 자사고 합격 준비 시리즈 특강 M스토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성 시작할 때 유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작성 요령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자기소개서의 실제라고 지어봤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이어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작성 시 유의사항 세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면접 직문 확인이에요.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자소서와 면접은 공동 운명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과 자소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소서 준비가 곧 면접 준비라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자소서 쓰기가 막막하고 귀찮으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자소서 작성 과정이 잘못되면 자소서 준비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를 또 따로 해야 하고, 이전 영상에서 강조했듯이 면접 질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자소서 작성에 아주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면접 질문들을 보면 자신의 추가 경험이나 생각들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이 부분을 고려해서 작성을 한다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자소서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소재들을 수집하는 단계에서도 이 내용을 고려하면 그 내용을 나중에 자소서에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면접 준비에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스들이 되니까요. 차곡차곡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를 아예 생략해 버리게 되면요, 자소서를 준비할 때 굉장히 막연한 거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나중에 면접을 완전히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고, 또 면접과 자소서와의 연결고리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면접관은 여러분의 생기부와 자소서를 보고 질문 내용을 생성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는 소재 선택 집중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비슷한 이유로 자소서를 쓸 때 많은 친구들이 주어진 글자, 1500자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되게 되는데, 그 분량에만 염두를 두고 글을 자꾸 쓰려고 하고 글을 완성하려고 하고 막 문장부터 쓰려고 하는 어떤 글쓰기 작업에 몰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자소서의 본질을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돼요. 자소서는 글을 잘 쓰는가? 작문 활동 능력이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유의미성, 그 소재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활동의 유의미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재를 찾고 사례를 정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례가 잘 정리된 이후에는요, 글은 단번에 써내려가도 문제가 없거든요. 사례만 잘 선택하고 그 설계가 잘 되어 있다면 쉽게 써질 거고요. 후에 퇴고를 통한 어색한 부분이나 맞춤법 점검 등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잊지 마세요. 소재 선택 그리고 사례를 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좀 원어원 노래 같죠? 내가 주인공이다. 자, 이건 뭐냐면요, 제가 앞에서 계속 소재를 또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소재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소재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소재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오류가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활동이 정말 화려하고 대단하고 수준 높은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 그 행사의 특징만을 강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고 각 학교의 수재들만 모이는 그런 행사,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학술 대회에 나갔습니다. 제가 그런 대회에 나가서 대회는 쓸 수 없지만 그런 대회에서 활동했던 내용들, 어마어마한 그러한 스펙들을 자랑하는 거는 의미 없다. 오히려 소소한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활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활약을 했고 또 그를 통해 어떤 발전을 이뤘고 또 무슨 생각들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적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사소하고 평범한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점이 있고 스스로 이뤄낸 것들이 있다면 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소재를 쓰더라도 그 안에는 나의 특성, 나의 장점 등이 녹아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잘 모아두셨다면 사례 정리를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우리가 그 작성 요령은 없을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또 없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갈씩이에요. 두 갈씩. 머리두자죠, 머리두자. 자, 강조하고 싶은 핵심 문단을 맨 앞에 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체적 기술, 에피소드 중심, 글자 수 분배, 이렇게 네 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두 가지씩부터 살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두자 써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을 문단 맨 앞에 두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두서 없이 막 쓰면요, 면접관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어렵겠죠. 예, 심사하시는 분들께, 선생님들께 깊은 인상을 주기 어렵고요. 여러분은 또 아직 글을 또 아주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또 나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글이 약간 두서가 없고 중언부언하고 이렇게 어수선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 문단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맨 앞부분에 쾅쾅쾅 이렇게 찍어 놓는다면, 면접관들이 혹은 그 서류 심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보실 때, 아,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인상,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씩 잊지 마세요. 자, 구체적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학생의 그 자소서 일부 문항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이해한 부분에 따라 단계별로 학습 계획을 세워 실천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어떤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라는 질문이 가능해지겠죠? 자, 이렇게 어떤 질문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기술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인지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는 개념의 이해. 그죠? 그 다음에 그 개념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최대한 연습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심화 단계로 응용 문제까지 풀었다. 이렇게 총 3단계 학습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같은 일을 했고, 같은 활동을 했고,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 이렇게 그냥 단계별로 학습 계획을 실천했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단계를 실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세 번째, 에피소드 기술이라고 얘기했어요. 에피소드 중심이라고 해놨는데요. 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요, 과정을 통해서 배운 점을 보여주는 것인데, 대부분 이 과정은 대충 쓰고 배운 점을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 배운 점이라는 건 뭘 통해서 배우신 거죠? 그렇죠. 과정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배운 점이 왜 이런 걸 배웠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겠죠. 뒷받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죠? 과정을 더 자세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량을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네요. 학급 회의를 통해서 청소 분담을 결정했는데요. 비교적 쉬운 칠판, 우리 이런 경우 흔히 접할 수 있죠. 선생님도 담임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정말 많았는데, 자, 쉬운 칠판 청소를 대부분 하고 싶어 했고요. 제일 싫어했던 게 애들이 쓸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쓸기. 자, 그래서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바닥 청소, 쓸기, 닦기, 이런 건 또 대걸레를 또 쟁탈해야 되고, 또 대걸레를 빨아와야 되고, 막 이런 번거로운 게 있어서 바닥 청소는 대부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때 사실 선생님도 지금 약간 이걸 보면서 뜬금했는데, 가위바위보로 많이 결정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 가위바위보라는 건 뭐 운에 의한 것이니까 뭐 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복적으로 운이 나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바닥 청소만 하게 되고, 운이 좋은 애는 계속 가벼운 활동만 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기피하는 바닥 청소와 번갈아 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배운 점은요, 이를 통해 돌아갈 이익 혹은 뭐 손해가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줄이는 중재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에피소드 중심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 글자 수 분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글자 수 분배, 이거는 이게 참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1500자 기준이에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뭐 국제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1500자예요.
거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불리우는 유명 자사고들의 경우는 여기서 플러스 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이 5가지 항목은 무조건 공통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은 따로 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절대적 기준이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학교마다 이 분량을 정해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그 분량에 맞춰 쓰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는 1500자를 그냥 통으로 주는 그런 학교의 경우 어떻게 나눠보면 좋을까?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강의에서 우리 자소서 항목 세부 문항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600자를 할애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200자, 그리고 입학 후 활동, 이건 이제 이 학교, 여러분이 지원 학교에 입학한 후에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그 다음에 졸업한 후에 진로 계획은 어떤지, 이거를 각각 100자 이렇게 나눠봤어요. 네. 자,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그런데 인성 영역이 왜 이렇게 넓어요? 왜 이렇게 높아요? 인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아직 특목자사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특목자사고 학생들은 기숙생활을 하거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안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고, 선생님도 자사고 특목고에 있었었지만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도 진짜 잘 돼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입시에 대한 욕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구성원들과 화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학교 측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성 영역 여러분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 사실 잘못된 학생 하나 때문에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질 수 있고 면학 분위기가 저해될 수 있거든요. 자사고, 특목고 같은 곳에서는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성 영역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부 항목별 자소서 작성 요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 지원 동기, 입학 후의 활동, 졸업 후의 진로, 뭐 자기주도 학습의 내용, 뭐 인성 이렇게 5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크게는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떻게 그것을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던 첫 번째 항목 자기주도 학습 영역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학습 주제를, 즉 학습했던 내용의 주제를 먼저 선정하셔야 하는데요. 자, 그것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교과목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진로 체험 활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고, 기타 학습 활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메인은 뭐죠? 생기부예요. 생기부 분석이 매우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중학교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 혹은 선생님에 따라 이 생기부가 굉장히 부실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너무나 좌절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충분히 소환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들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이것들을 알거든요. 선생님들마다 차등이 되고 학교별 학교 수준에 따라서 내지는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별로 아주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정성껏 써주지 않으신 선생님들도 많으시다는 거를 고등학교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재를 정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느냐면 첫 번째 학습 주제 선정하신 다음에 왜 이 학습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었는지, 그 동기와 학습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단 실제 활동을 할 때 이 타이틀대로 여러분들이 작성하게끔 제가 시킬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소재를 떠올렸으면 이게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정리해야 될까?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자기주도 학습에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해야 될 일이, 자, 그 공부를 왜 시작했는가? 그 학습을 왜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죠?
자, 두 번째 노력 과정이에요.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고 어떤 이유로 노력했는지 노력 과정들을 기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렇죠. 위 노력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결과들이 무엇인지 쓰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 제가 예를 들면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었던 것은 정말 단순히 예로만 멈추셔야 됩니다. 자꾸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시고 자꾸 이걸 따라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별로인 그런 자소서가 나올 수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표절 시비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라는 예시일 뿐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절대 똑같이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우선 동기 및 학습 목표예요. 왜 이 학습을 시작하게 됐고 이 활동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었는지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자, 잘못 건드렸어요. 자, 부족한 학업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일 수 있고요. 또 진로 직업에 관련한 학습일 수 있어요.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강화, 반대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건 아까 1번이랑 이제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중요한 건 왜 시작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서술해보는 겁니다. 자, 이 친구 보세요. 수학은 평소에 잘하지 않았고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패션 바이어를 꿈꾸게 되니까 다른 나라의 패션 잡지를 보고 싶어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학습이 필요해서 공부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좋아. 이게 능력이죠, 능력.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관심사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어회화 동아리에 가입했다. 물론 얘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작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막막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 이 학습을 시작했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었는지 안다면 그 다음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단순히 계획표를 짰다, 집중을 했다, 잠을 줄여가며 했다, EBS를 봤다 같은 평이한 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예, 가급적 구체적이고 독특하면서 학업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노력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대부분 이 친구들에게 제가 사례를 주고 나면 좀 걱정이 되는 게 여기에만 딱 국한이 돼가지고 더 이상 노력을 또 안 하고 대충 이거랑 비슷한 걸 찾아오시더라고요. 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감을 잡으셨다면 최대한 머리를 많이 쓰고 기억을 많이 소환하고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선 전반적인 학습 방법을 소개하는 건데요. 자, 평소에 공부를 할 때 그룹 스터디 활동을 중심으로 공부해왔다. 자, 두 가지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포인트, 학습 방법의 일반적 소개. 나는 스터디 활동을 주로 이제 그룹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 혼자 공부할 때보다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생각과 공부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서로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해주는 공부 시간 모임부터 모임이 여러 가지예요. 친구들과 각자 자신 있는 과목을 정하고 공부 내용을 나눠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 여러 가지를 구성해서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죠. 마치 학원처럼 시간을 정해서 운용했다.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특정 과목에 대한 학습법 기술. 평소 일본어의 실력에 강하다고 자부했던 저는 1학년 1학기부터 일본어 에세이 반이에 들어가 활동을 했대요. 원서를 읽은 뒤에 요약을 하고 선생님께 지도를 받으며 문법적 요소와 단어 실수 등 잘못된 표현을 고쳤다. 틀린 부분은 해당 개념을 되돌아가 크게 읽으면서 외웠고 책을 보지 않고 다시 연습장에 써보는 노력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다 교과 과목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꼭 교과 관련의 학습활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로나 그리고 관심사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공부를 해봤다 이런 것들도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역사를 너무 좋아해서 특히 일제강점기, 요즘에 위안부 문제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아서 일제강점기 시대만 집중적으로 책도 많이 읽고 논문도 막 찾아보고 관련된 그런 유적지도 탐방해보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소재들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세요. 자, 세 번째 이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결과는 무엇인가?
학습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점 배웠다. 매사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인내심을 배웠다. 역시 굉장히 식상한 멘트죠. 이런 것에서는 매력을 느끼기 힘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진정성 있게, 조금만 더 나만의 색깔을 담으려는 노력이 분명히 결코 헛된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굉장히 큰 인상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자, 학습 결과는 이제 학업적인 성장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학습 태도 또는 배운 점들을 서술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학업적인 성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체화하는 게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구체화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하게 되면 그죠? 그냥 단순히 실력이 향상되었다, 성적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 성적이 올랐다라는 거는 구체적인 수치를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저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라는 구체성을 갖게 됐죠. 그 다음에 지도해주는 선생님께서 중국어 말하기 쓰기 능력이 우수하고 자신감 있게 구사할 수 있음이라는 평가를 해주셨다. 이렇게 선생님의 평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학습 태도 또는 배운 점에서는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들을 기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스터디 활동은 학원에서처럼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더 많은 생각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서 개인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세운 계획을 스스로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평가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 자소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잠깐 멈춰두시고 쭉 읽어보세요. 자, 다 읽으셨죠? 멈추셨죠? 자, 여기서 어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일단 칭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 내가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대한 거 쓸 건데 적극성과 자신감 획득이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뭐예요? 적극성과 자신감이라는 뭐죠? 두 가지 구성으로 여러분들 강한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가 배운 건 적극성과 자신감이었구나 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자, 해외 유학을 결심한 후 어학 공부의 최종 목표는 목표 제시됐죠?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대화라고 생각했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세요. 지금 해외 유학을 결심했고 어학 공부의 최종 목표가 원어민과의 자유로운 대화 목표잖아요. 동기와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네요. 자, 그 첫걸음으로 뭐예요? 이제 노력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랭귀지 캐스트라는 모임에 가입하여 꾸준히 주제 토론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말하는 의견이나 제안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 한 편을 정해서 무자막으로 시청한 후 해석하는 연습. 자, 이게 방법이거든요. 지금 노력 과정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참신해요? 듣도 보도 못한 것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참신성은 좀 떨어져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맞죠? 자, 그래서 노력 과정이 조금 참신성이 부족하다. 실제 상황과 비슷한 말하기 속도, 억양, 다양한 회화 표현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CNN과 CBS 뉴스를 시청하는데 무리가 없을 만큼의 실력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학습 방법이 되어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목표에 도달해가는 이거 보세요. 최종 목표에 도달해가는 모습을 발견하여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가 느낀 점이죠. 부족해요. 자, 역시 구성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선생님이 알려줬던 내용들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데 아쉬운 점은 노력 과정이나 느낀 점이 좀 구체성이나 참신성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예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또 화면 멈춰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죠? 같이 분석해 볼게요. 자, 그간의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 영어 문법 학습을 언어 학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자,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자신의 인식을,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모색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역시 두 가지씩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영문법 학습에서 이론 학습, 예시문 암기, 실제 사용이라는 3단계 학습 계획. 자, 영문법 학습에서 사용했던 뭐예요? 계획. 노력 과정이죠.
자, 노력 과정인데 노력 과정을 보세요. 구체적인가요? 네, 구체적이죠. 그냥 학습 계획 노노, 뭐 3단계 학습, 어떻게? 이론 학습, 예시문 암기, 실제 사용. 야, 정말 뭔가 한 것 같죠? 또 하나는 영어 공부라고 하지 않고 영어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고민이 더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영어가 아니라 영문법이 중요하다라고 역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론학습과 더불어 예시문을 통해 사례를 익히고 회화 시간에 이를 사용해 봄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오! 야, 여기 너무 매력적인 게 나와요. 특히 학습한 영문법 규칙을 중문법에서 찾아보고, 자, 뭐예요? 확대했죠.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추가적으로 탐구했죠. 아, 이런 거 되게 바람직하죠. 이를 비교해서 목록화하고 정리하는 학습을 했대요.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학습하는 효과. 자, 그래서 지금 3단계 학습 계획 수립한 것이 첫 번째 노력이고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이렇게 영문법 규칙을 중문법에서 찾아보고 이를 비교해서 목록화. 예. 자,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학습 계획을 제시하고 이 노력 과정 두 가지를 상당히 구체적이고 참신하게 본인의 학습 역량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잘 작성해 줬습니다. 자, 언어 학습에 있어서 효율화를 모색하여 학습했던 것이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 큰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한 꼭지 끝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지원 동기로 가볼 겁니다. 우리 지원 동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원 동기는 처음에 자소서를 시작할 때 주로 이 부분에서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자소서 지도를 하다 보면 실수가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평가 비중이 되게 높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분량도 뭐 200자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아직 중학생이다 보니까 뚜렷한 지원 동기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주위의 권유, 뭐 해당 학교의 입시 설정 아니면 뭐 로망, 교복이 예쁘다든가 그 학교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든가 이런 로망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솔직하게 거기가 대학을 제본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쓰기는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 작성에 앞서서 우선 학교를 정해야죠. 학교. 일반고가 아닌 특목고나 자사고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적어야 되고 또 그 전국에 그러면 그 많은 특목고와 자사고 중에 왜 우리 학교인지를 설명해야 되고요. 또 여러 계열들과 학과가 있는데 왜 이 계열 혹은 이 학과를 선택했는지도 동기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이때 제일 유용한 게 제가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 영상에서 지원학교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탐색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과 맞물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원 동기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지원학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뭐 면접 준비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자소서 작성에서 필수적인 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의 권하 기념은 뭔지, 중점 교육 목표는 뭔지, 교과목이나 교육의 특징, 어떤 학습 활동의 특징, 커리큘럼의 특징을 말하는 거겠죠. 교과 외 동아리나 교육 환경 등에 대한 정보, 뭐 써먹을 게 없나라고 잘 찾아보셔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연결하셔야 되냐면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내 진로와 학교의 일치점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앞으로 갖고 싶은 직업과 교육 이념이 일치한다든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거라든가 혹은 내가 키우고 싶은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학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다 여러분 숙제로 나갈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치관과 목표 달성 강화인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담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면 담아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지향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3번, 4번 묶어서 결국 뭐냐? 나 확실하다. 나 이 학교를 선택한 게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거의 근거는 뭐다? 이 학교는 이런 커리큘럼,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내가 지향하는 점은 이건데 그 두 개의 일치점이 이거기 때문에 너무나 나 이 학교 좋고 나 너무나 이 학교 오고 싶고 확실히 와서 열심히 할 거다. 그거를 드러내줘야 된다. 200자 안에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도 감이 오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자, 우리 합격한 선배들의 그 내용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눠지더라.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감을 잡으시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관심 분야랑 연결을 해서 설명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내 꿈은 만약에 뭐 외교관이다. 그러면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언어 능력이나 뭐 국제적 감각이 필요하며 해당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거 찾아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회 이름을 써도 되고 이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요령이겠죠? 동아리라든가 뭐 인증제라든가 특강 이런 것들을 넣는 거예요. 내 꿈은 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해. 그런데 니네 학교에 내가 지원한 이 학교에 그런 대회 있더라. 야 그런 커리큘럼 있더라. 야 그런 동아리가 있더라. 그런 특강들을 하더라. 그게 글쎄 딱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나 이 학교 지원했어.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그 많은 학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서 역량, 독서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에 대해서 깊이 배울 수 있는 학교에 지원하게 됐다. 자, 이때 마찬가지죠. 이러한 학교의 특징들을 같이 기술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뭐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명언이 될 수도 있고 뭐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례들을 쓰시고 뭐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해당 학교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계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학교 너 왜 지원했어? 왜 우리 학교 지원했어?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자, 진학 고민을 할 때쯤 신문기사를 보다가 이 우리 학교 지원 학교가 뭐뭐 배우기를 좋아하는 저에게 너무 잘 맞을 거란 생각을 했게 됐다. 또 난 봉사활동을 되게 오래 했던 학생인데 뭐의 중요성을 느꼈고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 그런 부분과 일치했다. 자, 입학 설명회를 들었는데 이 학교의 무엇이 장래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저의 꿈과 일치했다. 학교에 자주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무엇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껴서 입학을 결심하게 됐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 학교의 특징들이죠. 학교의 특징들. 학교. 그죠? 그런데 뭐예요? 나머지는 또 나. 그죠? 나. 일치하는 지점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사례 분석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여러분 외교관을 이렇게 해놨어요.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사람이 외교관이에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고민 안 한 친구 같죠. 직업 정보 너무 부족하죠. 자, 외국어 구사 능력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와 사회 현상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제고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자, 특히 진학 설명회에서 들은 땡땡 국제고의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 보세요. 역시 학교 정보 부족합니다. 그게 뭔데? 그게 무엇인데?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 진행,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진로 목표는 뭔데? 보세요. 진로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고요. 직업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학교에 대한 정보, 즉 정보 부족, 연구 안 한 거지. 조사 안 한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최고의 선택이라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죠? 잘못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이제 잘 쓴 사례 한번 볼게요. 잘 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미디어 산업 분야를 진출하기 위해, 자, 벌써 구체적이죠? 중국의 미디어 산업 분야를 진출하기 위해서. 구체성이 느껴지고요.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의 필요성을 느껴서 외고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자기의 진로가 뚜렷하며 어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과 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 이게 뭐죠? 학교 분위기예요. 학교 정보죠. 어떤 고등학교보다도 더욱 진로 희망과 적합하다고 믿대요. 이거 틀렸네요. 국제고인데 땡땡 국제고는 해외 학교와 자매 교류를 했대요. 자매 교류를 맺어서 교류함으로써 이게 뭐예요? 학교 정보죠.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사이버 학습도 이거 학교 정보예요. 구체적인 학교 정보, 학교 특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환경이라고 확신하는 것에 뭐예요? 설명이 가능하죠. 뒷받침이 가능한 겁니다. 왜? 구체적으로 찾아봤고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작성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선생님이 지금 한 번 묶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얘를 이제 구분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얘는 사실 지원 동기에서부터 이 입학 후의 활동 계획 그리고 졸업 후의 활동 계획 2번, 3번, 4번의 항목은 사실은 하나의 그 맥으로 관통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제가 분량도 적기도 하고 그래서 3, 4번 같이 묶어봤습니다. 자, 입학 후의 활동 계획은 이런 거죠. 교과학습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교과 외의 활동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학습 목표, 특히 주력하는 학습 계획 제시하시고요. 지원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활동 내용 다시 한번 또 쓰죠. 자, 여러분 이 자소서 쓰기 전에 지원학교의 관심 분야에 따른 그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 뭐 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이나 어떤 그 제반의 여러 환경들에 대한 정보는 정말 여러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탐색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목표와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셔야 되는 건 각종 활동을 이걸 꼭 해보고 싶다고 쓰는 거예요. 학교 탐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서 활용할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졸업 후 활동은요. 3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우선 어느 대학 가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과 학업계 그리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거며 추가가 가능하다면 그 일을 통해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몇 살인가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당장 앞일도 전혀 한 치 앞도 모르겠는데 어찌 몇 년 후 몇십 년 후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의 홍보 영상 같은 걸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그 대학이 원하는 미래의 인재상. 자, 이런 것들 약간 따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시 만나러 가볼게요. 자, 사례 분석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원 동기, 그리고 활동 계획, 입학 후 활동 계획, 그리고 졸업 후 진로 계획은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 자, 이걸 쓸 때는 약간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여러분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생각으로 가상의 인물을 토대로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지 미래를 떠올려 보시면서 작성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만나볼게요. 저는 패션의 흐름을 예측하고 실력 있는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세계적인 패션 바이어가 꿈입니다. 오, 저 꿈이요. 직업이요. 직업. 제시했죠?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역량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모모고의 자, 이게 다 뭐예요? 아까 지원 동기에서 필요했던 거죠? 니네 학교에 이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영어로 저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고, 자, 이것도 중국, 일본의 고등학교와 자매 결혼, 해외 대학과의 친선 교류는 외국 문화를 접하고 편견 없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자, 지원 동기 썼고요. 입학 후에는 활동 외에도 진로 스터디 그룹 활동에 참여하여 영어 장문 활동을 할 것이고, 이 우리 고등학교 축제에서는 패션의 역사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할 거라고 입학 후 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서울대, 와 멋있네요. 의류학과 또는 파슨스의 디자인 스쿨로 진학해서 세계적인 패션 바이어라는 저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졸업 후 진로 계획. 자, 보세요. 하나의 맥락으로 관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엮어서 생각해 보는 게 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엮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드디어 인성 영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 영역이 주어진 그 주요 소재는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 지향, 규칙 준수 등이 있는데요. 자, 사실 이것을 다 쓸 수는 당연히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산만해지기만 하고 단순한 단어 나열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 정도, 많아야 2개, 한두 개 정도의 소재를 뽑아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소재를 찾나요? 일상생활 괜찮고요. 동아리 활동, 축제 준비, 학생회. 학교 외에서 활동이라면 체험 활동을 갔던 기록이라든가 어떤 봉사활동에서 겪었던 일들 다 소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성 가운데서 학생의 집단 생활 성향이 궁금한 거예요. 사실 아까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 자사고, 특목고 경우는 대부분이 기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협력 그리고 배려 함께 공동체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덕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혼자서 하면 공포영화가 되거든요. 모든 요소들은 타인 또는 집단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거.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대부분 비슷하게 쓸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에요.
다들 중학교 다녔고 봉사활동 했고 동아리형 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는 갈등 상황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느끼는 부분도 비슷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관건은 구체화예요. 구체화.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나만의 에피소드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추상적인 진술 같은 걸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핵심 4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헷갈리는 부분, 여러분들 규칙 준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서 뺐고요. 자, 배려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는요, 수업 시간, 교내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별로 특수반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다던가 이제 정신지체가 있다던가 그런 친구들, 그런 봉사활동 가운데 내가 할 의무는 없는데 다른 친구를 도왔던 것,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것. 많은 친구들이 배려라는 걸 무슨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의무가 없는데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눔이에요. 나눔은 내가 가진 유무형의 자산,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용돈이에요. 용돈이 될 수도 있겠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감이 참 안 올 수 있는데요. 나도 내 공부하기 바쁘고 주말에 쉬고 싶은데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친구에게 특별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공부법을 가르쳐주고 모르는 내용을 설명했다면 나만의 지식도 나눈 것이고 나만의 시간도 나눈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기아 체험 활동 같은 게 있었어요. 우리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는 우리 기아들 공감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기아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용돈의 일부를 모아서 기부를 한다든지, 학생 신분에 정해진 용돈은 있을 거고 군것질도 하고 싶고 PC방도 가고 싶고 그럴 텐데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지구촌 아이들을 위해서 나눈 거잖아요. 이것도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협력은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지만 타인이나 조직을 위해서 힘을 보탠 경험. 근데 요건 이제 중학교 단계에서는 사실 이 협동, 협력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구분을 해드리자면, 협동은 내가 할 의무가 있는 내용에서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하는 거고요. 협력은 내가 할 의무가 없는 건데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서 힘을 합쳐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학교 축제 때 어떤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2학년 소속이라 2학년에게 주어진 A 섹션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이가 그 A 섹션을 마치고 집에 막 가고 있는데 1학년 후배들이 B 섹션을 맡은 1학년 후배들이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럼 나도 피곤하고 집에 가서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갈 수 있죠. 가도 사실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무가 없는데 내가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도왔다는 거예요. 1학년 때 생각도 나고 선배로서 후배를 돕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해서 그걸 돕게 됩니다. 그것은 협력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갈등 관리인데요. 갈등 관리는 사실 선생님과 학생, 친구 사이, 선후배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갈등의 조정자가 된 경험을 쓰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갈등의 조정자가 된 경험은 그때 선생님은 조금 약간 조심스러운 게 글이 되게 유치해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린 학생들인데 선생님도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어린 학생이 영웅처럼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식으로 전개되면 조금 글이 그렇죠? 유치하고, 그리고 이런 소재로 흘러갈 경우 기승전 결국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진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이 학교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결국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양보와 희생의 바탕을 둔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작성 시 유의사항 좀 알려드릴게요. 자, 물론 모든 그 항목에 다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인성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상적인 개념 나열은 금물이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갈등 관리, 배려, 협력 이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순히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배려했고 나눔을 했고 협력을 했고 타인을 존중했고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 반드시 서사,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과 연결해서 두 번째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사례나 에피소드를 통해서 배운 점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성 영역을 쓸 때 앞서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정보들이나 사실들을 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성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주었던 사례나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상투적 표현 NO, 식상한 표현 NO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성 영역을 쓸 때는 많은 친구들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말을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을 작성할 때 자신만이 겪은 특별한 경험을 참신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지도를 하다 보면요, 요양원 정말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 뭐 방과 후 학습 많이 해주고 막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뭐 요양원 가면 또 뻔해요. 다 처음엔 낯설었다. 그런데 어색함을 무릅쓰고 정성을 다했더니 웃어주셨다. 봉사는 진정성이 중요한 걸 배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거죠. 내가 쓴 건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이렇게 진부한 표현 여러분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 학교에 필요한 사람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한 경우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랬더니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으면 녹여내고 굳이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원한 학교마다 학생에게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내가 쓴 영역과 그것이 일치한다, 묘하게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럴 때 쓰라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는데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니까요. 인성 영역을 쓸 때는 성장 과정 속에서 형성된 본인의 모습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인재상과 맞는 사람임을 어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 영역 사례 분석 첫 번째예요. 봉사활동으로 요양원을 방문했던 건 가장 큰 기억에 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대화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간식을 드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써있네요. 이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요? 근거도 없이요? 자, 여기 근거가 나오네요. 형식적으로 시간을 채우려는 봉사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에서 나오는 봉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가 이 얘기죠. 크게 뒷받침되거나 설득력이 있지 못하죠. 저희 할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가족 같은 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은 저에게 인내력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우더른을 대하는 태도에서 좀 더 공손해졌습니다. 라면서 배운 점을 썼습니다. 이거 근데 놀랍게도 학교성의 자소서예요. 그러니까 학교성의 자소서라고 해서 완벽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완벽해야 붙는다?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한 모습이 어떤 건지 지향점을 보고 가자는 거죠.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고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거 합격생의 자소서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활동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느꼈다라는 이 느낀 부분에 대한 개연성이 당연히 부족하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래서 느꼈구나, 그게 아니고 계속 추상적인 얘기만, 겉도는 얘기만 하는 것 같다는 그러한 좀 아쉬움이 남는 글입니다. 참신성 당연히 부족하죠. 어딘가에서 봤던 글인 것 같죠. 자, 두 번째예요. 자, 저 이거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자, 이런 거는 잘 안 써요, 친구들이. 왜? 첫 번째 볼까요? 나는요, 조별 과제를 하면서 점수에 집착했대요. 프로젝트 조장이었던 나는 재밌게 협력하면서 과제를 진행하는 다른 조와 달리 오직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대요. 결국 점수는 좋았지만 다른 조처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다른 조원들에게 뺏었다는 느낌에 미안했고 점수에만 매달렸던 내가 부끄러웠다. 자, 보세요. 부정적 감정을 되게 솔직하게 씀으로써 진정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죠? 2학기 때는 다른 조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대요. 홍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조원들과 함께 대본을 만들고 영상을 찍고 편집을 했대요. 점수보다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를 모아 시도해보고 함께 힘든 일을 겪으면서 결과물을 완성하고 나니 스스로 뿌듯했다. 또한 조원들과 함께 모이기 위해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길게 느껴졌던 회의 시간 역시 좋은 경험이자 배움이 되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구체적이니까 이런 걸 배웠다고 했을 때 배웠겠구나 라고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개연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제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경제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이 곧 진정한 리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잘 작성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렇게 우리 자기소개서의 실제 사례 구체적인 항목별로 나눠서 접근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단번 한 번 들었다고 이것이 쏙쏙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죠. 그때그때 작성할 때마다 항목별로 쪼개서 다시 볼 수 있고 또 다시 볼 수 있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드린 겁니다. 물론 항상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도 있고요. 자, 여러분 날씨가 더워졌어요. 우리 조금 더 힘내고 여러분들 멋진 성공 그날까지, 입시 성공의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